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치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서역기행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제목이 1933년 경성을 뒤흔든 죽첨정 유아 단두 사건 두 번째 시간이고, 사실은 흘러가는 방식이 살인의 추억하고 되게 비슷해서 영화 살인의 추억하고 너무 약간 비슷해가지고 유튜브에는 그런 식의 제목을 조금 저희가 올렸었는데, 자, 무당,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 보면 무당집까지 이렇게 경찰에 잡았죠. 네. 예, 혐의를 했는데, 포착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 무당의 남편이 죽은 날짜와 타임라인이 좀 안 맞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유력한 방향은 아기는 그 머리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사실상 살해를 당했다. 사실상 당일날 살해당한 건데 네. 새벽이었으니까 뭐 10시간 이내. 예. 그러니까 전날 아무리 해도 뭐 전날 밤 늦게라거나. 근데 한 일주일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사망했다. 그 남편, 무당의 남편은 거의 그렇죠. 네. 한 3, 4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4, 5일 전에 아이를 뭐 그렇게 해서 약간 흑마법 그런 건가?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다시 되살리려고. 이제 판타지에 좀 이렇게 나오는 흑마법 같은. 경찰의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는데 먹기까지 했는데 안 나와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거였으니까. 그게 안 맞죠, 타임라인. 네,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하수인으로 지목된 이제 뻐꾸기라는 인물. 네. 차라리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흑마법처럼 해서 남편이 죽었는데 흑마법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명을 뒤바꾸는 약간 이런 걸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차라리 했으면은 말은 맞아요. 그런 상상까지는 경찰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설이 요즘에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데려다 살해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뻐꾸기. 네. 뻐꾸기가 그러면 나머지 이 몸은 어디다 묻었느냐? 그러니까. 네, 요것과 관련된 뻐꾸기의 증언이 이제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러네. 어쨌든 그걸 찾아야지. 그렇죠. 어쨌든 이 타임라인이 어긋났어도 어쨌든 이거는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고전에 그렇게 막 찾다가 최근에 죽은 애들일 수도 있어 하고 막 무덤도 파보세요 뭐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보라는 거는 시신이 온전히 있는지, 그다음에 뭐 혹시 잘려진 부분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뭐 이렇게 사망 신고까지 하고 묻은 애까지도 막 파보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하긴 한 거죠. 어찌 됐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어찌 됐건 이 유력한 용의자로 잡히고 경찰 측에서 진술을 제대로 받아서 한 건지 뭐 시나리오를 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뻐꾸기가 이제 안암리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요일을 감행한 것까지 어쨌든 얘기가 됐으니, 네네네. 그러면은 살아있는 아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로구나. 그러면 몸을 어디다 묻었을 거 아니냐. 네. 뻐꾸기를 이제 다그칩니다. 네. 근데 뻐꾸기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살인의 축에도 나와요. 그렇게 네. 오락가락하는 게. 맞아요. 네. 상황을 모르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 금화산, 그러니까 그 안산자락 일대를 이제 여러 군데를 뒤지게 됩니다. 여기 같은데 파보면 아니고, 저기 같은데 아니고. 그리고 뻐꾸기가 이제 내가 그때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밤중이라는 확실치가 않다고 막 그러니까 막 온 산을 다 이제 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2, 3일을 경찰이 이제 계속 허탕을 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뻐꾸기 말고 혹시 다른 공범자가 있나? 그 시신은 그 다른 공범자가 어떻게 처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근데 뭐가 나와야 말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시신을 찾기 어려워지니까 피해자 찾기로 나섭니다. 안암리 어느 집인지 한번. 그러니까 당연히 찾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했었으면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지만 조금 더 뻐꾸기의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좀 더 빨랐을 텐데. 여튼 그래서 이제 동대문서와도 이제 협조를 하게 되고, 문제는 또 무당 가족이 계속 진술하는 게
뻐꾸기가 얘기하는 거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가족들은 그 뭐 피 묻은 치맛자락도 이게 생리혈이다. 나 아이 옷도 이게 내가 구타려고 갖다 놓은 거다. 그러니까 무당 가족은 그거를 좀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사주를 해가지고 뻐꾸기가 애를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당신 남편한테 먹이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거는 이제 뻐꾸기의 진술에 많이 의존돼 있던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또 뻐꾸기는 그럼 무당 가족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네. 아니 옛날에는 뭐 좀 손도 대고 이랬으니까 뭐 이 진술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좀 강압이랄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이 뻐꾸기가 말하는 방식대로 보면 뭐 충분히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이제 상당히 시나리오를 짜놓고 몰아갔거나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타임라인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무당집하고 타임라인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뻐꾸기를 통해서 얘한테서 나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 나와야 여기를 이제 묶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미 어긋나 버렸잖아요, 타임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그 많이 다뤘던 홍제동 화장장 있는 데까지 저쪽까지 갔을 수도 있어 하고 거기까지 이제 수색하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뻐꾸기라는 인물에 주목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이제 뻐꾸기가 이제 뻐꾸기라는 별명, 뻐꾸기도 별명이지만 별명이 많아요, 이 사람. 이제 유명한 별명 하나가 세문박 삐에로입니다. 왜? 세문이 이제 서대문, 네, 서대문 박 삐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언론인들이 주로 그 뻐꾸기 주변, 그러니까 지금 그 충정로 일대 그 이웃들의 증언을 수집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일단은 뻐꾸기는 청진동 출신이다. 청진동. 그러니까 거기를 뭐 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센전이라고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센전 뻐꾸기다 이렇게 부린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뻐꾸기 울음소리 흉내를 잘 내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뻐꾸기는 이제 청진동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궁핍하게 자랐는데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지만은 돈이 없어서 병든 애들이 병들었는데 이제 다 그냥 치료도 못하고 애들이 사망하고 부인은 또 달아났다. 뻐꾸기가 막 그러면서 이제 술에 쩔어 살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또 한때는 또 뭐가 잘 됐는지 잘 차려입고 한량 비슷한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당시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죽점정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현저동 독립문인데 현저동에서 기생들한테 노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걸 해가지고 또 저 이제 술주정뱅이 자식 뻐꾸기 옷을 해서 입히고 막 그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죽점정 일대에 나타나서는 여러 집에 무당집뿐만 아니라 여러 집에 그냥 이제 그 몸쓸 일이 있으면 그 심부름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뭐 물 길어주고 뭐 불 장작 뭐 떼주고 그 다음에 뭐 이 상사 경사에 다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이 뻐꾸기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별명이 구장이었대. 구장. 지금으로 치면 뭐 홍반장 옛날 영화 그런 홍반장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집이든 심부름 해주고 거기서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차라리 술을 주시오 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냥 노숙을 하고 매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웃기는 광대 노름 같은 걸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고 세문박 삐에로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동네에서 어떤 절도 사건 같은 게 생기면 그냥 유치장에 뻐꾸기는 간다는 겁니다. 일단 간다. 네, 일단 붙들려 들어갔다가 며칠 있으면 또 나와가지고 또 비슷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 보면 하필 당시에 뻐꾸기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느냐. 아이 시신 운반을 하기도 했었다. 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기사에 보면은 이제 기사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면 문제의 괴인 뻐꾸기, 세문박 삐에로 뻐꾸기, 유치장 속에서 스린 꿈을 얽을 때도 그리운 술잔만은 목매 속에 레왕할 것이다. 너무 시적이야 왜 이렇게? 예전 기사들 보면 되게 시적이에요. 문학적이죠. 다른 기사에는 그의 손에는 어떠한 열쇠가 쥐어 있는가? 과연 이 큰 사건을 열어서 경찰로 축배를 들게 할 것인지
다시 오리무중으로 헤매게 만들 터인지 쓸데없는 소리로 수사대를 곤란케 하고 있는 그는 정말 정신에 이상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도 이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 하니까 근데 뻐꾸기는 원래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얘기하셨지만 거기 향수기 그때도, 그 사람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네. 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범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은 결국 뻐꾸기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약간 그리고 이게 지금 느낌상 이 뻐꾸기라는 그러니까 지금 기사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무당집에 약간 전속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일을 하다가 그냥 얻어 걸려서 무당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왜 처음에 이 사건이 하도 해괴하니까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불황민들 그다음에 이제 무속 심지어 나중에는 뭐 계모 뭐 이렇게까지 혐의를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범주에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네. 뻐꾸기와 무당 네. 조합이. 근데 그러니까 지금 기사만 놓고 보면은 그냥 동네 일 뭐 아무 일이나 다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무당집 일도 뭐 도와주기도 했고 심부름 하기도 하고 했겠지. 네. 근데 그게 마치 이제 처음에는 전속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그뭐 살인도 시키고 뭐 이런 거 무당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정도 아니었네. 그러면. 아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뻐꾸기의 이 그냥 이런 동정을 음.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뻐꾸기는 딱히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정신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 의존증이 상태였을 가능성이 여기 높죠. 많고요. 예. 그리고 뭐 정말 되는 대로 이런 소리 저런 네. 소리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황민들과 어떤 그 무속이라는 것 쪽으로 혐의를 잡은 경찰이 그 일종의 그런 선입견들이 너무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얘기가 되게 재밌게 영화처럼 얘기가 재밌게 되려면 이제 범인이 안 잡혀서 이렇게 구술하는데 그 이무당 불러서 구술하면은 나중에 그러면 진짜 재밌겠죠. 당신이- 진짜 너무 영화적이지. 당신이 구설해줘. 그래서 그러니까 뻐꾸기는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렇게 어디다 묻었어 물었을 때 술 한 잔 주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술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파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기사에는 그동안 뻐꾸기가 경찰에 술을 먹은 것이 2대가 넘는다 한다. 그렇게 한 지 2, 3일을 뻐꾸기 증언에 놀아나다가 경찰이 이 사람은 정신 아니다.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계속 뻐꾸기와 무당 가족은 계속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켜만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잡혀 있다. 그러니까 경찰서 측의 인터뷰는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어서 붙잡아두는 것이고 무슨 기대가 있어서 잡아두는 건 아니다. 그런데 또 참 경찰이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유치장 안에는 뻐꾸기 말고도 혐의자로 붙잡혀와서 혐의가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십일간 유치되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다음에 풀어주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옛날에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혐의자 이러면 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 네. 다 때려놓고 나서는 약간 독재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 백수다 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동네 바보형이 되는 사람들 있으면 싹 때려가지고 일단 때려 넣어놓고 뭐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위에 올리는 그런 이렇게 실적처럼 되는 약간 실적인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잡아들여서 수사를 했다. 서대문 서장은 이제 비관합니다. 나는 이 사건 범인 수사는 비관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예, 비관합니다. 그러니까 뻐꾸기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럼 정말 어떻게 하나. 요즘 같은 때 요런 인터뷰를 서장이 하면은 바로 옷 벗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옛날에는요. 다시 손을 대어볼 만한 끄떡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요게 이제 한 6월 뻐꾸기 그러니까 그 머리가 발견된 게 5월 16일 아침이었고 그렇죠. 그 무당 가족과 뻐꾸기가 이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그 경찰 이야기에 근거해서 기사가 뻥뻥 터진 게 6월 1일, 2일 이럽니다. 네, 한 보름 사이. 네. 네. 그러고 한 6월 3일, 4일까지는 뻐꾸기 증언에 막 계속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5일 이후에 자, 그 아이 머리 발견일 전 며칠 범위 안에서 죽은 아이까지 다 뒤지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해요. 네. 그래서 5월 그 16일 그 이전 며칠 사이에 사망한 1살 정도의 아이 무덤을 또 다 파보기로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전에도 비슷한 걸 했잖아요.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더 이게 본격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6월 5일 그 5일 밤 9시에 염리동 공동묘지에서 마포. 예, 머리 없는 아이 시신이 발견됩니다. 오. 네. 근데 이제 이때도 경찰이 참 그런 게 그러면은 혹시나 그 근처 사람들인가 싶어서 그 묘지 아래 살던 또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무덤 아래 산다는 게. 그 사람들 그냥 우르르 다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누구냐. 예. 근데 이제 공동묘지니까 이제 확인이 빨리 된 거예요. 네네. 죽은 아이의 이름은 한기옥입니다. 기옥? 예, 한기옥이고 그 전해 4월에 출생해서 돌이 같이 나서. 네, 13개월이죠. 5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네네. 뇌막염으로 사망했고요. 아. 매장은 5월 11일 날 했어요. 네. 그 아버지는 이제 신탄상, 이게 이제 그 연료 땔감이죠. 신탄이라는 게. 네. 및 노동하는 한창우란 사람이고요. 네. 이미 그 전에 그 무덤 뒤지고 그럴 때 음. 진술을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그 발견된 아이 머리 사진하고 대조도 시켜보고, 그러니까 당신 자식이 혹시 맞는지, 당신도 며칠 전에 아이 죽어서 묻었다며, 당신 자식이 맞는지 한번 봐봐. 우리의 얼굴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어느 기사에 보면 그 경찰이 이 무덤까지 직접 파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 시신이 온전한지 한번 파봐 했는데 온전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제 그 다 발굴 수사를 하기로 하고 발굴했는데 머리 없는 시신이 드러났으니까 일단 그 부친하고 그 아이 묻을 때 같이 매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한창우의 형 한성우란 사람이 있었고, 한창우의 집에 새들어 살던 그 동향 사람이 또 있어요. 배구석이라는 사람. 둘까지 다 잡아들여서 일단 연행해서 일단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시신을 일단 맞춰보는 일종의 이제 약식 부검 같은 건데 그거를 그 진행을 해요. 근데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근데 그 뒤에도 부친은 우리 아이 얼굴이 아니다. 진짜? 계속 우리의 얼굴이 도저히 우리의 얼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야 지금 갑자기? 근데 얘가 아파서 죽었으니까 아파서 죽었다고 한다면 병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죽첨정에 있던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이 진찰 때 애가 벌써 거의 빈사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회생할 도리는 없다고 하면서 약을 줬었다. 그날이 죽기 3일 전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몹시 파리에 있었다. 근데 16일에 발견된 머리에서 피가 그렇게 흘러나온 것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머리라고는 자기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5월 11일이고 16일이면 꽤 며칠이 지났는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최초로 부검했을 때 이제 사망한 지 얼마 안 됐다가 하나 있었고, 그치. 남자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약간 이름은 한기옥은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기옥이라는 이름 들으면서 남자의 이름이 기옥이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자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어찌 됐건 자기들은 이게 그래도 유력하다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아이를 실제적으로 그 목을 잘라낸 것은 또 뻐꾸기였을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그 5일 밤에 발견하고 6일 새벽에 뻐꾸기를 내리고 또 확인 작업을 합니다. 드디어 뻐꾸기의 범행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술을 줘야지 또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그 아이의 아버지 한창우와 그 새들어 살던 같이 매장을 도왔다는 그 배구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현리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아현리로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전해 12월까지 죽첨정에 살았는데 하필 그 무당집 근처였던 거예요. 산대가. 그거를 알아내 가지고는 야,
그러면 이 피해자 측과 무당 가족 간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의심까지 해서 무당 집을 또 추가 수색하고요. 그 다음에 무당에 가까운 이웃들과 무당 이제 다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 집을 대신 지켜주고 있던 그 무당의 언니까지 다 잡아들여가지고 복잡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7일에 이제 정식 부검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또 기사에 이게 또 굉장히 장엄하게 묘사가 돼요. 조선법의학계의 태두, 태두. 경성대학의 이제 이게 국방인데 한 쿠니우사라고 쿠니우사 제가 이렇게 검색어를 돌려보니까 쿠니우사 조교수의 해부 결과가 이제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경성제대 의학부 법의학교실에 이제 외부 출입이 일체 언급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과적으로 일단 맞춰보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형 뭐 이런 것도 이게 이전에 샘플은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날 그래서 오전부터 해가지고 좀 이른 오후까지 진행됐는데 동일인이다. 진짜?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범인이 잡힙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몇 시간 부검이 나오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진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나와요. 이게 사건 발생 23일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 부모들이랑 그 도와줬던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여 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이의 매장을 도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 집에 새들어 살던 아이의 아버지와 동양 사람 배구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배구석의 증언에 따라서 죽첨정 또 길가에 있던 엿 파는 집, 엿 파는 집 주인 윤명구라는 사람과 그의 처, 그 다음에 그의 19살 된 큰아들을 다 체포해 옵니다. 이제 드러난 이제 결론에 의하면 윤명구의 막내 아들이 있어요. 엿파는 엿장사. 집. 이번에 새로 잡혀온. 막내 아들이 6살인데 윤완구가 간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린아이 골수 뭐 이게 이제 약이 된다는 그 속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약 저 약 더 써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윤명구 씨가 그 약을 구하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배구석이라는 인물의 집주인 한창우의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배구석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무덤을 알고 있었던 매장을 도왔으니까 배구석이 파서 아이 시신을 꺼내다가 배구석이 직접 목을 잘라내어서 갖다 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경위인데, 자 그러면 이제 배구석은 또 이 한창호랑 그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동양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친한 사이예요. 4년 전에 같이 상경했답니다. 죽첨정에 함께 거주하고 아현리로 이사할 때에도 같이 이사가서 거주하고 그 정도 친한데.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겠지만 친하지 않고서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한창우의 형 한성우도 이웃에 같이 거주하고 그러니까 다 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배구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죽첨정 석탄상의 인부로 한 3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가게 주인도 만납니다. 배구석이가 그런 사건의 범인이라고는 나는 꿈도 그 담배는 이 사람이 조금 먹지만 술 한 잔 못 먹는 얌전한 사람이고 우리 집에 고용인이 3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나는 배구석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얌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흔히 보통 이렇게 만나면 사람 참 착하다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윤명구는 이제 음성은 아니고 청주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가세가 어려워서 농사를 짓다가 실패하고 사건 전에 8월에 상경해서 다른 사람 집에 방 한 칸을 빌어가지고 거기서 엿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저기 청주나 음성이나 다 충청북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야 우리 뭐 다 동양 사람이니까 가까이 지냅시다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왕구의 간질병으로 그 고생하다가 그런 부탁이 들어오니까 이 배구석이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 경위인데. 경찰에서 밝힌 경위. 그 좀 의문이 남죠 여전히. 일단은 그 여전히 타임라인은 안 맞는다는 거. 그렇죠. 그 피가 그 정도로 그 당일날
그 프랑스 대사관에서부터 그 죽전전까지 갈 정도에서 뚝뚝뚝뚝 피가 떨어졌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다 사망이 5일이 넘었는데 네, 5일이 지난 됐는데 아이죠. 그렇게까지 피가 떨어진다는 거는 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풀리지 않는 네.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걸 어떻게든 설명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날 발견된 5월 16일 아침 그날 그 새벽 그 밤에도 비가 왔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쏟아진 비와 어. 그다음에 최초로 누군가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현장이 막 네. 그렇게 경찰 입장에서 훼손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는 해요. 근데 사실 설명이 안 되긴 마찬가지죠. 요즘에 보면 이제 혈액 농도나 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 사망 시각을 거꾸로 추적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데 근데 지금도 사후 몇 시간 정도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앉아서 죽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그쵸, 다리 쪽으로 피가 모이면서 그 피가 모인데 이제 그 얼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이제 시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대체로 고정된답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 전에 시신의 이제 자세를 바꾸거나 하면 그게 예를 들면 앉아있던 시신은 시반이 다리 쪽에 형성됐다가 옆으로 돌아 눕히면은 이제 그게 옮겨가는 거죠. 피가 그쪽으로 이제 몰려가니까. 근데 한 10시간 정도 되면 이게 거의 고정된대요, 시반이. 이게 피가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시반이 더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치. 네. 그리고 남자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체 검시나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이런 설비나 이제 뭐 이런 거의 필요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현장 감식에 좀 더 어떤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개선 방안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는 하는데 네. 자 근데 이제 그 또 아버지가 계속 끝까지 부인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참 미스테리하게 남는 거죠. 참고로 그 해가 보통 이제 요거를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소개하고 끝나는데 네네. 예. 이렇게 되면 끝이야. 이게 그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이게- 공식적으로는 해결됐어요. 이게 시체 훼손이기 때문에 또 뭐 살해죄 이런 거하고 또 다른 문제네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배구석이 4년, 윤명구가 3년 6개월 이제 형을 받는데 당시 법률이 이제 불묘 발굴이 최고 2년, 그다음에 사체 유기나 손괴가 2년에서 5년. 그러니까 거의 그 4년을 받았으니까 거의 요 당시 딱 그만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딱 법대로 받은 거고요. 1934년 이듬해 1월 초에 조선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들이 한 면을 다 써가지고 그 지난 1년 취재 후일담을 기록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이때 이제 보면 요거 얘기하면서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소개를 해야 되긴 한데 하세요, 일단 풀려주시죠. 이 사건의 첫 실마리를 그 핏자국 등의 근거에서 살아있는 아이 살해 쪽으로 수사 방향을 처음에 잡았던 것이 실수다라고 기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 이제 뭐 결과론적인 지적일 수도 있는데 기자가 이제 짚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포인트가 이 사건에 내재된 조선 풍습 요소가 있는데 일본인 경찰들이 그걸 무시하고 진행해서 헛다리를 짚은 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 잘린 머리에 왜 그 쌀봉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닭목 그 치마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선 백지가 일부 묻어 있었는데 요 백지는 장례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인 형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장례를 한 애기다. 그렇죠. 누군가 살해당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묵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핏자국이 지금도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사건이 해결된 것이라고 과연 믿어야 되는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 피해 선명도나 기타 여러 요소로 봐서 사망 후 10시간 이내일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의사의 소견만 믿고 이 잔혹한 살해를 저지를 만한 사람을 찾느라 초점을 불황민들, 그다음에 무당 뭐 이런 쪽으로 잡아가지고 그 무당과 뻐꾸기와 그 무당집 시나리오에 집중했던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5일 정도면 그 사후 변화에 아까 그런 시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초기에 변한 거고
사실은 그 심하게 겪은 후예요. 5일 후면은. 그러니까 얼굴을 제대로 그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더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조선 풍습에 대한 어떤 이 무시가 사실은 이것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사가 난항에 빠진 원인이었고 일단은 뻐꾸기와 무당가족 어떻게 됐어요? 6월 7일 날 그 진범이 자백했다고 하면서 해결됐다고 하는데 6월 9일 기사에도 이제 MA 벼락 맞은 무당과 뻐꾸기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까지 유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건 둘러댄 말 같은데 이 일 말고 다른 건으로 조사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2주 정도 있다. 6월 20일이 지나서 뭐 약간 되게 웃긴다 이거. 풀려났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일이고 이 사건의 의미는 혹시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일제가 처음부터 아주 잔혹 살해 사건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과학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 가설과 전제에 사실은 그 어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편견도 상당히 조선 그 식민지 네. 조선인에 대한 편견 그렇죠.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오히려 금방 풀어쓰는 그러니까 문제를 이게 실제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황민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도 아니고요. 무속적인 그 이유도 아니고.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도 아니고요. 계모나 서모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도 아니고요. 어떤 원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하층민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그다음에 서로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의 서로 이제 챙겨주려고 네, 하잖아 사실은. 선의에 의해서 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 비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좀 더 얘기를 짧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애기는 죽었어. 네. 근데 니네 집 애기는 아파. 너무 내가, 딱해. 딱해. 너무 딱해. 근데 너무 처지도 빈궁하고 해결할 도리가 없어. 네. 그러면 이왕 죽은 애기 뭐 어떡하겠냐. 우리가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할게. 약간 이런 거가 어떤 선의로 만들어진 이 결국은 이 네. 되게 선의의 선의가 더해져서 안타까운 사연과 그 처지와 선의의 선의가 더해져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 경찰은 굉장히 잔혹하고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뭔가 미신적인. 미신적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하다 보니 결국 못 풀었던. 그렇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뭐 참 결론이 나중에 한번 뭐 이 얘기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사실은 이게 약간 제가 요 이후에 어떤 여파가 생기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정리 삼아 드릴 말씀이 사실 있긴 있어요. 다음에 우리 그 일주일 사이에 그거 얘기할 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 얘기 좀 하든지 뭐. 뭐 한번 하든지 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은 되게 남자들이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네. 그러네. 경성을 뒤흔든 죽천전 유아 단두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되게 이런 오해,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서글픈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